자, 어휘편입니다. 우리 책 106페이지 1강 맞는 어휘. 이 문제도 예전에 이렇게 선택지 유형으로 나왔고, 뒤편으로 갈수록 이제 조금 이게 관연도에 가까워지는데, 지금은 어법 문제와 마찬가지로 밑줄형 문제로 많이 출제돼서 밑줄 친 부분이 내 어휘가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죠. 한번 가봅시다. 1번부터 천천히. 자, 갑니다. 1번. People sometimes face problems. 사람들은 때때로, 그죠? 가끔씩 문제들에 직면하는데요. Between family and successful careers. 어떤 문제냐면 가족 그리고 성공적인 직업 경력. 그지? 그러니까 가족이냐 아니면 일을 택해야 되느냐 사이에서 문제에 직면합니다. Family bond입니다. 본드 접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대관계, 애착 이런 말이야. 가족의 유대관계, 가족의 애착은요, usually 대개 encourage 하면 용기를 북돋우다, 장려하다, 촉진시키다, 권장하다라는 뜻이고, discourage는 반대로 용기를 깎아내리다니까 단념시키다, 좌절시키다 인데, 요거는 물론 해석해서 어휘로도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어법 시간에 배웠던 상식을 가지고도 요건 풀 수 있어요. 뭐냐면 해석을 굳이 안 하더라도 encourage는 오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죠. 목적격 보어로 목적어 A가 투부정사 할 수 있도록 장려하다, 용기를 주다, 권장하다, 촉진시키다. 반면 discourage는요, 오형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좀 특이하게 요렇게 씁니다. 오형식이 아닌 삼형식으로 써요. 그래서 목적어 A가 동명사 하는 것으로부터 단념시키다니까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A가 동명사 하지 못하게 막다, 단념시키다, 좌절시키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휘로 우리가 해석해서 푸는 게 정석이긴 한데 약간의 편법? 편법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이것도 일종의 정석이긴 하죠.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가 등장한 걸 보고도 우리는 요게 맞구나라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휘로도 보면, 자, 가족의 유대감은요, 대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to spend more time with their family. 그죠? 가족을 선택하는 사람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죠? 보내도록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공무원 학원도 막 강의하고 할 때는 월화수목금토일 쉬는 날이 없었어요. 입시도 하고 공무원 쪽 강의도 하고 막 그랬을 때는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애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항상 애들 잘 때 새벽에 출근했다가 아침에 타지로 가니까 또 거기서 2박 3일 있거나 아니면 그날 당일날 오더라도 노량진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날 수업하고 저녁 때 오는데 막차 타고 오니까 집에 들어가면 1시간 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거의 애들 잘 때 들어왔다가 또 애들 깨기 전에 다음날 또 일어나서 나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빠랑은 애들이 좀 애착이 점점 그죠? 낮아지죠. 그지? 좀 어려워지고 좀 서먹해 한다 이것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선생님 그냥 아쉬운 말로 애들 엄마밖에 몰라 요런 수준까지 막 돼버리더라고요. 자, 하지만요, the desire 무슨 욕망입니까? to be successful at work까지죠. 직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직업에 있어서 성공하려는 욕망은요, may cause도 오형식이죠. people to neglect.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야기합니다. 촉발합니다. 유발합니다. 그죠? 뭐 하도록? to neglect home life. 그죠? 가정의 삶을 무시하도록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집이냐 직장이냐
그지? 가족이냐 직장이냐 사이에 문제 있는데 가족을 선택하려면 가족이랑 시간 많이 보내야 되고, 그지? 또 직장을 선택하자니 이렇게 가족의 삶을 거의 무시하게 돼버리는 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자, 그럼 이렇게 let's suppose 한번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That promotions in their jobs까지 주어입니다. 그쵸? 어법 문제는 물론 아니에요. 그들의 직장에서, 즉 일에서 승진입니다. 여기서는 promote가 홍보하다, 장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승진시키다라는 뜻도 있죠. 공고의 명사형이니까 여기서는 승진입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이 require,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inquire, 묻다, 캐묻다, 조사하다죠. 그래서 a move to a distant city, 멀리 떨어진 도시로의 이사 또는 이주, 이동 다 가능해요. 를 물어본다? 요구한다겠지. 요구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죠? 선생님도 그 선택을 안 하길 다행인데 한때는 전국 각지로 수업을 하러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동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있거나 3박 4일 수업을 할 때도 있었어.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집을 하나 얻어주겠다. 그지? 물론 이제 뭐 자가로 매매를 해주지는 않았겠지. 뭐 대출을 좀 도와준다든가. 그지? 이런 식으로 제의를 받은 적도 있었어. 근데 거기 연고 하나도 없잖아. 그치? 자, 그럼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A husband and his wife. 남편과 그의 아내가 may decide,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To live separately, 따로 떨어져서 살기로. For his or her successful career. 그쵸? 남편 또는 그녀의 성공적인 직업 경력을 위해서. But, 그러나 another couple, 또 다른 커플은요, may decide,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That family is more important.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and accept, 그쵸? may 이하에 얽히는 겁니다. 병렬이에요. 그래서 둘 다 동사 원형인데 어휘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accept,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refuse, 거부하다, 거절하답니다. to move, 이사 가기를, 가족이 더 중요한 경우는 이사 가기를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거절하겠죠. refuse겠죠. 그쵸? 그럼 문제 해결했네요. 그래서 결국 분사구문이에요. 접속사 없으니까 giving up the promotions, 그러한 승진의 기회, 승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쵸? 이런 경우가 의외로 실제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정답 encourages, require, 그 다음 refuse니까 정답은 2번이 맞겠네. 맞죠? 2번.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봅니다. 역시 어휘 문제 선택지형입니다. 자, 가봅시다. 아이고, 자, white-tailed deer, 흰 꼬리를 가진 사슴입니다. 지금 흰 꼬리 사슴인데 요 tailed 부분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할게요. 요 놈이 형용사여서 deer라는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쵸? 물론 deer는 단수와 복수형이 같은 명사야. fish처럼. 근데 동사가 오하니까 일단 복수 취급 받은 건 알겠어. 이 얘기는 나중에 해놓고, 선생님 금방 흰 꼬리를 가진 사슴, 그냥 흰 꼬리 사슴이라고 했는데 요걸 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요 얘기도 벌써 선생님 수업을 이전부터 들었던 친구들은 한 두세 번 들었을 겁니다. 원래 과거분사를 만드는 전미사 ed, 동사의 과거형이나 과거분사를 만드는 전미사 ed는 명사에 붙는 게 아니라 동사의 기본형에 붙는 거지. move에 아까 moved, 그죠? 이런 것처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규칙 변화를 빼놓고는, 그런데 명사에 ed가 붙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품사가 형용사가 돼. 명사에 ed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고, 이때는 뜻이 정해져 있어요. 명사를 가진 진인이라는 뜻이 돼요. 알겠죠? 명사를 가진, 명사를 지닌. 예를 들어서요, worm
warm-hearted lady라고 해봅시다. 역시 warm-hearted가 명사에 ed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케이스죠. 그죠? 명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역시 이것도 해석 어떻게 해? 온화한 마음을 가진 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가수 항상 선생님이 이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그룹, 옛날에 걸그룹 있었잖아. 부하걸. 그지? Brown Eyed Girls잖아. 그러니까 I라는 명사에 뜬금없이 ed를 붙였는데 E 하나 빼버리고. 그죠? 그럼 뭐야? 갈색 눈을 가진 소녀들 이 말이었어. 알겠죠?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가봅시다. 자, 흰꼬리 사슴들은요, were one of the first animals. 자, 최초의 동물들 중 하나입니다. 어떤 동물이냐면 protected by the government. 정부에 의해 보호받는 최초의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but it was found. it 가주어 that 이하 진주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일단은 지금은 이 얘기만 할게요. 이 원리를 다 일일이 설명한 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It was found that은 people found that하고 똑같아요. that 이하라는 게 알려졌다, 발견되었다. 이 말은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발견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 자, 이 that 이하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뭘? We did not need to protect them at all. Not at all이죠. 전혀 뭐뭐 아니다. 우리가 그놈들을, 그 사슴들을 전혀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Contrary to 뭐뭐와는 반대로 대조되게 이 말이야.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로 their population 그것들의 즉 사슴 그 흰꼬리 사슴의 개체 수는요 has increased 증가해 왔다. decreased 감소해 왔다. 뭐에도 불구하고 the loss of their homes 양보를 썼네요. 그들의 서식지, 집, 터전의 상실,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울리는 말은 개체수가 뭐야? 증가해 왔다겠죠. increased겠죠. 즉 그들의 서식지, 터전인, 집인 숲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증가해 왔습니다. That happened.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because white-tailed deer, 흰꼬리 사슴들은요 have adopted. 이거는 옛날부터 유행하던 좀 많이 빈출됐던 어휘 adopt와 adapt입니다. adopt는 뭐예요? 채택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어? 요놈 왕이 아들이 없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손 아들 즉 조카나 손주 등을 너 내가 아들이 없으니 내일부터 내 아들로 채택하겠다 해서 뭐 하는 거야? 아들로 입양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입양하다는 뜻도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 어댑트는 뭐예요? 적응하다죠. 적응하다. 특히 적응하다라는 어댑트는요 자동사로 쓰여서 뭐뭐에 적응하다라고 쓰이면 요렇게 투가 붙어 있습니다. 그치? 요놈은 어차피 부사 수식어니까. 됐어요? 요게 힌트가 되기도 하고 일단 정석대로 어휘로 풀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흰꼬리 사슴이 채택했을까요? 적응해버렸을까요? 그렇죠. 꽤나 멋지게 to life with people,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에 적응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 그들의 their neighborhood, 이웃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as a matter of fact,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이야. 사실, 실제로 they had no choice but to. 이것도 좀 중요한 어법 하나만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일단은 선생님이 뜻만 읽어줄게요. 뜻만 해석해 줍니다. 직역하면 to 부정사 하는 것을 여기서 but은 접속사가 아니야. 그러나가 아니라 여기서는 전치사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선생님은 부사로 보는 견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제외하고란 뜻이야. 여기서 but은 그러나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다. 야, 내가 음료수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슈퍼에 콜라밖에 없어. 야, 내가 콜라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지가 없어. 그럼 뭔 말이야? 콜라밖에 마실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콜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뜻은 뭐야?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 사슴들은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할 수밖에 없다. replace. misplace. replace는 대체하다입니다. 특히 replace A with B라고 얘기를 하면 A를 B를 가지고, 즉 B로 대신하다, 대체하다 라는 뜻이 돼. B가 새로운 대상입니다. 요게 남는 거예요, 결국. 알겠죠? 됐죠? 베개가 없어서 나무 토막으로 베개를 대신했다. 그럼 나무 토막이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기억하세요. 그들의 regular food, 원래 먹던 음식을, 그치? with anything given by the nearby homeowners, 근처에 사는 집주인, 사람들이겠죠. 에 의해 주어지는 뭐든지로 대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겠죠. 정답은 replace가 되겠네요. 즉 결국 흰꼬리 사슴이 서식지의 손실로 인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에 적응해 버렸다. 요게 되겠지. 자, 구문 설명을 선생님이 한다고 그랬죠. 요 부분입니다. had no choice but to replace까지. 일단은 요거부터 갑시다.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여기서 투부정사가 오는 이유는 아까 선생님은 요 but을 부사로 보는 견해라고 그랬어요. no choice라는 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but까지 함께 묶어버리면 뭐뭐 할 선택지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을 선택지가 하나도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요 놈은 여러분 내신에도 많이 출제됩니다.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입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help는 면하다, 피하다, 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돕다가 아니라. 그 다음 가장 내신에 많이 나왔던, 물론 예전에는 수능에도 자주 출제됐던 동명사의 관용어구가 하나 남아있죠. 요겁니다. 요거예요. cannot help but 안 나오면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원래 help는 목적어로 to 부정사 또는 to를 생략한 원형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여러분 사전 찾으면 8번이나 9번 뜻의 요 help가 나와. 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 help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관용용법이야. 알았죠? 그리고 혼자 쓰지도 않아요. cannot과 함께 쓰입니다. 다 뜻은 뭐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고, 결국 이건 좀 쉽게 얘기하면,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해야 한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문 정리, 관용어 정리까지 해서 2번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생님 금방 주제 요약해줬죠? 서식지의 손실 또는 상실로 인해 인간과 어울려 사는 삶을 택해버린, 적응해버린 흰꼬리 사슴들. 됐지? 요게 주제입니다. 자, 정답 increased, adapted, replaced. 이것도 역시 2번이네. 그쵸? 2번. 그 다음 3번 문제로 갑니다. 가봅시다. 자, the sudden shaking of the ground입니다. 땅의 갑작스러운 떨림, 흔들림이죠. 근데 어떤 떨림이냐면, 잘 봐요.
요 놈은 요 전체가 선행사입니다. 요 전체가 선행사예요. 그리고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땅이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것. 근데 이것은요, occurs 발생해요. When masses of rock, 돌덩어리들,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이 change position, 위치를 바꿀 때 발생해요. 자리를 바꿀 때 below the earth's surface, 지구 표면 아래에서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이 위치를 바꿀 때 발생하는 이 갑작스러운 땅의 흔들림은 요게 주어, 요게 동사죠. 그리고 이게 보어가 됩니다. 이 땅의 흔들림은 지진이라고 불리웁니다. 됐죠? 자, fortunately, 다행히도요. Most of the earthquakes입니다. 대부분의 지진은 can be, BPP니까 수동태네요. detect는 탐지하다, 발견하다입니다. 탐지될 수 있습니다. 발견될 수 있습니다. protected는 보호하다죠.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오직 뭐에 의해서 뭐 하기만 해도 by sensitive instruments, 예민한 민감한 장비만 있어도, 장비에 의해서도 감지될 수 있다, 보호될 수 있다. 민감한 장비가 보호해줘요? 그건 아니지. 감지해주겠죠. 탐지하고 발견하는 거겠죠. 탐지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일부의 지진은 produce such tragic effects, 그토록 비극적 결과를 가져다 만들어 버리는데요. 자, 요것도 보세요. such as, 요 구문 설명할게, 선생님이. such 명사 as A, B, 뭐 and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럼 이때는 A, B 등과 같은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A, B 등과 같은 명사. 반면 그냥 such as, 명사가 나오죠? 오케이? 그럼 요건 뭐예요? 예를 들어 명사와 같이, 또는 예를 들어 명사처럼,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개 좀 구분하세요. 얘는 따로 떨어져 있고, 얘는 such와, 얘가 such와 as 사이를 따로 떨어져 있고 명사가 들어가고, 얘는 such as가 붙어 있죠. 자, 가봅시다. 그럼 그 비극적인 결과는 뭐냐? 파괴된 도시, 무너져버린, 부서져버린 댐, 거대한 바다의 파도, 뭐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렇지, 쓰나미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화산의 폭발과 같은 이러한 비극적 결과,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됐죠? 때때로 인간의 활동도요, causes mild earthquakes, 조금 단순한 또는 좀 작은, 그지? 온순한, 어느 정도 좀 온화한, 또는 작은이라고 합시다. 작은 지진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Dynamite exploration은 explorer의 명사형이야. explorer가 뭐야? 탐구하다, 탐험하다. 그지? explosion은 기본형 써줄게요. explode의 명사형. 얘는 뭐야? 폭발하다야. 폭발하다. 그래서 폭발이겠죠? 폭발. 자, 다이너마이트의 탐구야? 다이너마이트 폭발이야? 폭발이겠죠?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 폭발. 우리 실제로
터널 같은 거 뚫을 때, 그죠? 다이너마이트 폭발시키잖아요. 굳이 뭐 탄광이나 갱도 이런 거 아니어도. 이것들이 can cause mild earthquakes, 좀 사소한 작은 지진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Similarly, the pressures, 요게 좀 중요합니다. resulting from, 요것도 잠깐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분사 구문이라서 resulting from이라고 썼는데 요거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사로 쓰였을 때 result from 이건 뒤에 원인이 나오고 result in은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죠? 뜻은 뭐뭐로부터의 결과이다. 얘는 뭐뭐라는 결과를 초래하다, 결말을 맺다, 결과를 가져오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여기서는 요 놈의 분사구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뭐로부터의 결과인,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뭐로부터의 결과예요? Holding vast amounts of water behind large dams까지 해석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대한 댐 뒤에 막대한 양의 물을 가지고 있는, 그죠? 댐이 물 막아서 담고 있는 거잖아. 막대한 양의 물을 담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결과인 압력. 됐어요? 이 압력들도 can also trigger. trigger도 원래는 명사로는 방아쇠야. 총에 있는 방아쇠. 이게 동사로 쓰면 뭐라고 그랬어? 방아쇠를 당기면 총이 나가잖아요. 그럼 싸움이나 사건이나 전쟁이 발생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유발하다, 촉발하다, 야기하다야. trigger 동사로 쓰이면 방아쇠를 당긴 거니까 사건이나 전쟁, 사고 등을 야기하는 거잖아요. 유발하다, 촉발하다. 이 압력이요, 야기하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를요? major, 주된 또는 큰, minor, 적은, 소수의, 사소한, 이 말이야. earthquakes, 뭐예요? 우리 지금 무슨 사례야? mild earthquake의 사례잖아. 그럼 아까 스님이 mild가 온화한이라는 의미지만 조금 의역해서 뭐라고 그랬어? 작은 지진, 사소한 지진이라고 그랬죠. 그것과 대응하는 말은 메이저야, 마이너야? 그렇죠.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지진이니까 마이너가 되겠죠. 됐어요? 메이저가 아니라 minor earthquakes가 들어가야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보기 A는 detected, B는 explosions, C는 minor니까 2번이네. 이것도 2번이네. 세 문제 연속 2번이네요. 그쵸?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까지 했어요. 어렵지 않죠? 얘나 할만하지? 쉽지? 그지? 천천히 할 거야. 기본 수업 때. 자, 4번 가봅시다. 4번. 자, some desert animals, 어떤 사막의 동물들은요, do not wait for. 자, 요 구문 하나 갑니다. 얘는 삼형식이에요. 무슨 의미야? 그냥 목적어 A를 기다리다 라는 뜻입니다. wait는 자동사라서 전치사 for가 있어야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생겨났냐면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wait for 목적어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얘는 목적어라고 했어, 선생님이. 당연히 얘가 목적어야. 근데 목적어의 상태, 행위 등을 나타내는 목적격 보어가 나오니까 오형식 구문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해요? A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A가 to 부정사 하기를
기다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목적어 A가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 하기를 기다리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가봅시다. 그럼 다시. 자, 이렇게 구조 판단하면 되겠어요. 어떤 사막의 동물들은요, 기다리지 않는답니다. 뭐를요? 물이 to come to them, 그들에게 오기를, 물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물은요, is miles away, 수마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But, 하지만 they go after it, 그들은요, go after 하면 뭐뭐를 쫓아가다, 추적하다, 그것을 찾아갑니다. 즉, 물을 찾아가요. Each morning, 매일 아침, birds fly to water holes, 물 구멍이니까 물 웅덩이에요. 물 웅덩이. 새들은 물 웅덩이로 날아갑니다. As far as 50 miles away, 50마일이나 멀리, 50마일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곳까지. 됐죠? They drink and, 그들은 물을 마시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y wet their feathers, 명사. 이런 문제는 요새는 잘 안 나옵니다. 깃털이죠. 깃털. features, 뭐야? 특징이라는 뜻이고, 오케이? 그들의 깃털을 젖게 하겠어? 특징을 젖게 하겠어? 깃털이겠죠. 새들 얘기니까요. 물에 젖게 만든대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To carry water back to their baby birds. 그들의 새끼 새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됐죠? 다시 날라다 주기 위해서. Some plants like the baobab tree, 바오밥 나무와 같은 일부의 식물들은요, can live, 살 수 있습니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without water, 물 없이도. The baobab tree, 바오밥 나무는요, holds, 가지고 있다, 붙잡다. falls, 접다, 포개다. water, 끝났어. 됐죠? 바오밥 나무는 물을 포개? 접어? 물을 담고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holds겠죠.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In its trunk, 그 몸통에, 즉 줄기에, 큰 줄기에. The sun does not do harm good to the top of the baobab tree. 여기까지 끊을까요? Do a harm good. 요게 원래 삼형식인데 요 놈을 삼형식으로 바꾸면 do harm good to A가 됩니다. 오케이. 자, 무슨 의미냐? harm일 때는 손해, 해죠. 해, 손상. good은 좋은 거, 이익이야. 그래서 A에게 해를 또는 good를 쓰면 이익을 끼치다. 또는 가져다 주다. 이 뜻이에요. 됐죠? 자, 가봅시다, 그럼. 태양은요, doesn't 아시니까 harm 하면 해를 끼치지 않아요. good 하면 이익을 안 가져다 줘요. 뭐? to the top of the baobab tree. 바오밥 나무의 꼭대기에는 아직은 모르겠네. since, 왜냐면 it does not have many leaves. 그 바오밥 나무 꼭대기에는 잎사귀가 많지 않대. 많은 잎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잎이 광합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많은 잎이 없으니까 태양이 이익을 가져다 줄까? 해를 끼칠까? 여기서는 지금 물 얘기잖아. 물 얘기. 오케이? 그럼 뭐야? 잎이 많이 없다는 건 광합성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럼 물이 많이 안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익을 안 준다는 얘기야?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가? 요거 잘 판단해야 돼. 알았죠? 해를 끼치지 않아. 오케이? 많이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바오밥 나무 꼭대기에는 잎사귀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것은요, can live 4,000 years. 4,000년이나 살 수 있습니다. It is one of the oldest living things on earth. 그것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들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즉 사막 지역의 생물들의 물 이용, 그죠? 또는 물을 이용한 생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동물 얘기도 나왔고, 새들, 그다음 바오밥 나무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만약에 이런 지문이 나왔는데 주제나 제목 문제에 사막 지역의 새들만 언급하면 제목이나 주제가 돼? 아니잖아. 전체 소재를 포괄해야지. 그래야 주제야. 하나의 소재만 단편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건 주제나 제목이 될 수 없다고 그랬어. 알겠죠? 자, 그래서 4번도 feathers, holes, harm 이니까 정답은 2번 아니네. 이번에는 세 문제 연속 2번이었는데 이번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해가세요? 오케이. 다음 문제 5번 가봅시다. 자, the mythological, myth가 신화 또는 뭐 통념, 속설이라는 뜻도 있지만 mythology 하면 신화입니다. 신화, 설화, 신화. mythological 하면 신화적인, 신화 속의 이 뜻이야. 신화 속의 주제, 신화적 주제, 주제랍니다. 뭐 Orpheus and Eurydice일 거야. Eurydice인가? 발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근데 우리나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라고 나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읽어놓은 거야. 영어식으로는 Orpheus, Eurydice 이렇게 읽지만 그냥 우리 신화 그리스 로마 그냥 오르페우스, 에우리디케 이렇게 읽거든요. 요 얘기 잠깐 해주면 물론 중간에도 이 얘기는 나옵니다. 요 신화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만화 영화 같은 것도 있었거든.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거기서도 나왔던 거예요. 이 에우리디케가 엄청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의 남편이 오르페우스입니다. 근데 평소부터 그 악당 한 놈이 있어. 신 중에 악당 한 놈이 있는데 이 에우리디케의 이 미모를 너무 흠모한 나머지 겁탈하려고 한 거야. 그러다가 이 에우리디케가 도망을 쳐. 막 도망을 쳐요. 남편이 그때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도망치다가 풀밭에서 독사를 밟아가지고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엄청 잘하는 남편인 오르페우스도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그 반인반신 정도 될 거야. 마누라가 죽어있어 와보니까 뱀한테 물려서 그래서 너무 막 통곡해가지고 막 슬픈 노래를 졸라 연주하면서 지옥을 찾아가. 응? 그러니까 지옥을 지키는 지옥 그 대가리 3개인 개 있잖아. 걔가 하다가 얘 연주를 듣고 막 슬픈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열어줘. 그리고 지옥의 신 하데스가 있죠. 죽음의 신 하데스. 그지? 그래가지고 지옥의 신 하데스가 그 음악에 너무 감동해버려서 야 진짜 나 한 번도 이런 적 없는데 네 음악 너무 슬퍼서 나 이대로는 나 지옥을 못 다스리겠어. 너 꺼져. 대신에 너 이번엔 진짜 이런 적 한 번도 없는데 한 번만 네 마누라만 특별히 이대로 있다간 지옥에 있는 신이고 뭐고 다 우느라고 지옥에 안 돌아가. 그러니까 꺼지래. 에우리디케 네 마누라 데리고 가는데 단 조건이 있다. 이승에 도착할 때까지 네가 먼저 앞장서서 가고 네 마누라가 널 뒤따라 갈 거야. 근데 절대 이승에 완전히 도착하기 직전까지는 절대 뒤돌아보지 마 라고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갑니다. 오르페우스가 먼저 앞을 가. 졸라 궁금해. 막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그런데
뒤돌아보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가다가 이승의 문이 딱 나타났어. 이제 이 문만 넘어가면 이승이야. 그지? 근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야, 다 왔네? 내 마누라 잘 오고 있나? 너무 궁금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살짝 돌려서 봐. 그 순간 뒤따라오던 에우리디케가 먼지, 증기처럼 연기가 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그런 이제 신화 이야기할 그 얘기입니다. 잠깐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에 이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라는 이 신화 속의 주제는요, 뭐였냐면 The subject of a large marble, 아주 거대한 대리석인데, 마블이 여기서 대리석입니다. carved, 조각된, 그지? curved, 구부러진 by August Rodin이야, 로댕. 생각하는 사람, 조각가, 그지? 조형 예술가. 로댕에 의해 구부러진 거대한 대리석상이겠어요? 조각된 대리석상이겠어요? 대리석이 조각된 거겠죠? carved입니다. 요 작품의 주제래요. 그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신화 속 주제가 이 사람, 로댕의 이 대리석 조각상의 주제랍니다. 1893년에 로댕이 조각한 Orpheus was allowed, 허락받았다. forbidden, 금지되었다. to bring his dead wife, 이미 스님이 얘기해줬죠. back to the earth, 지구로 다시 이승으로 자기의 아내인 유라더시를, 에우리디케를, 죽은 아내를 다시 데려가는 게 지하세계의 군주, 즉 아까 선생님이 이름을 말했죠. 하데스에 의해 금지됐어요? 허락되었어요? 허락되었죠? 단 어떻게 해야만? He did not turn to look at her.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신화 속 그 내용 그대로야. 뒤로 돌아다보지 않아야만 돼. 뭐 할 때까지? They reached their destiny. destiny인데 운명입니다. destiny, 운명. destination, 목적지 또는 도착지, 종착지입니다. 뭐겠어요? 어디에 도달할, 그들이 운명에 도달할 때까지야? 종착지에 도달할 때까지야? 그렇죠. 도착지, 목적지, 종착지인 destination이겠죠. 도달할 때까지는 뒤돌아봐서 그녀를 봐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근데 하지만 did, 강조의 조동사입니다. 긍정문에만 사용하는 강조의 조동사예요. 그는 정말로, 실제로는 뒤돌아버렸고요. 돌아봐버렸고요. And his wife,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disappeared forever.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줌의 먼지가, 한 줌의 연기가 되어 사라져버렸다고 그랬죠. 로댕 shows the young couple. 그래서 로댕은요, 그 젊은 부부를 보여줘요. 뭐 하는 젊은 부부냐면 making their way to, 어디로 그들의 길을 만들고 있는인데, 직역하면 그지? 어디로의 그들의 길을 만드는 이 말인데, 나는 서울로 가는 내 길을 만드는 중이야. 이 말은 뭘까? 나 서울 가는 중이야. 서울로 향하는 중이야. 이 말이야. 즉 어디로 가고 있는 이 말이야. 이 젊은 부부가 뭐 하고 있는 젊은 부부야? 지구로, 즉 이승이죠. 이승으로 향하고 있는, 이승을 향해 가고 있는 젊은 부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각상에서. 그래서 Orpheus는 covering his eyes, 그죠? Orpheus는 그의 눈을 감아, 이거 덮고 있는 거죠. 눈을 안 뜨려고, 뒤 안 돌아보려고, 그죠? 아, 끝이네. 됐네요. 자, 문제 끝났네요. 그럼 carved allowed destination. 정답 1번이네. 이것도 지금 뭐야? 또 1번이네. 그치? 2번 3개, 1번 2개 연속해서 답이 나왔네요. 됐습니다. 이 글의 주제 뭡니까?
로댕의 대리석상의 주제. 그죠? 로댕이 조각한 대리석상의 주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신화 이야기. 됐죠? 오케이. 자, 5번까지 했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10분 쉬었다 할게요. 갑니다. 6번입니다. 우리 책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자, 가봅시다. When you grade the writing of your students, grade는 명사로는 등급이죠. 그죠? 점수, 등급인데 동사로 쓰이면 점수나 등급을 매기다야. 당신의 학생들의 글쓰기, 작문이라고 합시다. 을 등급 매길 때 select, 명령문이네요. A few points,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선별하시고 또는 criteria, 그죠? criteria, 뭐야? 크리테리온이 단수형이죠? 요게 단수입니다. 기준이야. 기준. 이게 복수형이고 또는 몇 가지 포인트나 기준을 선택하래요. 뭐 할. 그래서 on까지 써야 돼요. 집중할. 됐지? 집중할 몇 가지 포인트, 집중할 몇 가지 기준을 선정하세요. 이게 주제네요. 그죠? 자, 이것이요. will make it easier.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to keep이야. 이것이 더 쉽게 만들어줄 거예요. 뭐 하는 걸? To keep your objectivity, subjectivity. 객관성, 주관성이죠. 뭐를 유지하게 도와줘? 더 쉽게 만들어줘? 기준과 포인트를 선정해두면 객관성을 유지하게 도와주겠죠. 더 쉽게 만들어주겠죠. 또한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 또는 뭐뭐가 아니라 이 말이야. 뭐뭐가 아니라라고 해석해 봅시다. Taking a pile of papers home. 자, 이러한 종이, 애들이 낸 글쓰기를 낸 종이 뭉치를 집으로 매일 밤 읽기 위해서 가져가기보다는 가져가지 말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take, 역시 명령문, only a workable number, 오직 작업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수만 가져가세요. 만약 if you try to do too much, 당신이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you will become frustrated. 당신은 좌절하게 될 거고요. 아마도 probably lose perspective. perspective는 관점, 기준이 되는 관점이야. 원근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perspective는 뭐야? 앞날을, 앞을 스펙트 내다보는 것이니까 전망이야. 오케이? 전망이나 관측, 예측까지도 해석할 수 있어요. 뭡니까? 당신의 전망을 잃을 수 있어? 당신의 객관적 기준이 되는 관점을 잃을 수 있어? 관점이겠죠. 또 명령문이에요. Concentrate your evaluate efforts on. 자, focus나 concentrate는요,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죠. 원래 시작은 타동사였습니다. Focus, concentrate, A on B.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요 전치사 오늘 대동해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A에 집중하다, A에 집중하다. 요 놈은 타동사니까 A를 B에 집중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선 타동사로 쓰였죠? on 나왔죠. 당신의 평가의 노력을 집중하세요. 어디에다가 집중해요? content, 내용에 집중하세요. 내용에. Since, 왜냐하면요, writers enjoy responses from readers. 글을 쓰는 사람들은 독자들, 읽어주는 사람으로부터의 반응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comment, offer, 역시 또 명령문 comment to your students, 여러분의  언급 또는 평을 좀 제공해 주세요.
논평이나 언급을 좀 해주세요. Keep your comments positive. 역시 또 명령문이네요. 여러분의 그 논평이나 품평을, 언급을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해 주세요. When criticism is necessary. 그리고 비판이 또는 비평이 꼭 필요할 때는 be sure. 반드시 요렇게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be sure 대절인데 대시 생략된 겁니다. 반드시 that이야 하십시오. 이 말이야. 반드시 뭐 해라? It contains. 포함하다죠. contain. 포함하다. 우리 많은 화물을 포함한 철제, 철로 된 사각형 박스를 뭐라고 불러? 컨테이너라고 부르잖아. 그지? 포함하다. obtain은 뭐야? 얻다. 획득하다야. 자, 반드시 확인하세요. 뭐 그것이 여러분의 비판이, 비평이 포함하는지를 아니면 획득하는지를. 뭐 suggestion for improvement. 개선에 대한 제안을, 오케이? 언급을 획득했는지를 확인해. 포함하는지를 확인해. 포함하는지. 그러니까 비판을 할 때, 꼭 필요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좀 개선의 여지를 제공하는 이런 언급을 포함하는 걸 반드시 하세요.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전부 명령문이 한 5문장, 6문장 정도 나왔어요. 제목은 뭘까요, 그럼? 위에 나왔잖아요. 그지? 글쓰기. 학생들의 글쓰기를 평가할 때의 기준이야. 그치? 학생들 글쓰기를 점수 매길 때 또는 평가할 때 몇 가지 기준들을 하면 되겠죠. 영작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선생님이 독해하면서 왜 자꾸 주제 또는 제목을 요약하냐면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돼요. 독해하면서. 그리고 한 단계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 말을 영작도 해보는 거야. 자,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던 학생들의 글쓰기를 평가하는 기준들, 몇 가지 기준들을 하면 어떻게 크리테리움 하면 되겠죠. 크리테리어. 그죠? 크리테리어. Some criteria for evaluating 또는 grading the writing of your students 하면 돼. 알았죠? 이렇게 영작 연습도 해보면 나중에 엄청 도움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소위 좋은 대학 많이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안산에서 학원할 때는 그때는 진짜 연고대는 서울대를 좀 많이 못 보내서 그렇지 연고대는 그냥 껌 씹듯이 보냈어. 껌 씹듯이 진짜로. 실업계 전형도 물론 많긴 했지만 우리 설화고 없지. 설화고는 농어촌 전형대잖아. 설화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건넘는 애들이 많아. 설화 진짜 똥통이거든? 에? 똥통이야. 선생님 고향이 천안이 아니야. 선생님 처가가 천안이고 천안 온 지 한 15년 됐는데 처음에 천안 왔을 때는 선생님 다 대형 학원에만 있었거든요. 큰 학원에서 다 일타했어. 천안에 있을 때도. 근데 그때 선생님이 설화는 쳐다보지도 않았어. 에? 촌애들이잖아. 농어촌 전형으로 가잖아 지금도. 그지?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가는 애들이 좀 많아지면서 학교도 좀 많이 예전보다는 좋아졌는데 굳이 뭐 뻘소리를 좀 더 하자면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슬슬 건넘기 시작했어. 자기들이 학교가 좋은 줄 알고 선배들이 좋은 데 가니까 실력이 좋아서 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그치? 반면에 재승, 북일, 천고 뭐 다 좋아. 천안에 있는 학교들은 다 좋아. 두죠? 웃어? 없어? 다 좋아. 많이 좋아졌어. 상현 평준화 많이 됐습니다. 옛날에 막 쌍용 선생님 아들 큰아들도 쌍용고 졸업했지만 쌍용고 없어고 막 설화 막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천안에 있는 학교 많이 상현 평준화 됐어요. 자, objectivity, perspective, contain스니까 1번이네. 왜 또 1번이야? 또 1번 3개가 연달아 나오네요. 가봅시다. 7번입니다. Some of the oldest types of machines in the world입니다. 자, 요 놈이 주어겠죠? 그죠? 자, 몇몇 기계들 중에 가장 오래된 유형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유형들의 기계들은요, are used for agriculture. 그죠? 농업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됩니다. 농부들은 use machines, 기계를 사용하죠.
to prepare the soil. 토양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to sow는 씨 뿌리답니다. 그죠? sow 발음은 똑같아. 예전에 선생님이 요거 다 한번 적어줬어. s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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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w. C의 과거 sow까지. 얘는 동사 원형이고 발음 다 똑같아. sow야, sow. 근데 얘는 뭐야? 씨 뿌리다. 얘는 바느질하다. 얘는 톱질하다. 얘는 봤다. 보다의 과거니까 보았다. 알았죠? 뭐야? 발음 다 똑같아요. 발음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이것도. 농무원 얘기잖아요. 농부니까 씨 뿌리겠죠. 농부가 바느질 하겠어요? 그리고 and harvest. 자, 특이하게 얘는 to 생략 안 하고 여기서는 to 생략해버렸네요. 그리고 그들의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용합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farm machines. 이번엔 요놈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있으죠. 자, 가장 중요한 농업 기계니까 농기계겠죠? 농기계 중 하나는 flow. 이건 뭐야? 흐름이야, 흐름. 그지? 우리 래퍼들. 라임과 flow가 너무 좋았어요. 막 스윙스 그러잖아. 말의 흐름. 그지? 박자를 타고 흘러가기 위해서 타고 논다는 게 흐름이야. flow. 그 다음 flow는 뭐야? 명사로 쟁기죠. 쟁기. 동사가 되면 쟁기질 하다도 되고,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어. 쟁기질은 왜 해? 밭을 가는 거잖아. 그래서 밭을 갈다, 경작하다, 개발하다도 된다고 그랬어. 농사 얘기니까 당연히 흐름이 아니라 쟁기겠죠. 쟁기. 그죠? 가장 중요한 농기계 중 하나가 쟁기입니다. 그런데요, it began, 그건 as a simple sharpened stick. 단순하고 아주 날카로운 막대기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주관대에 사용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 To turn up the soil. 흙을 turn up, 뒤집기 위해서, 갈아엎기 위해서. Modern farming uses many specialized machines. 이제 현대적 농업은요, 많은 전문화된, 특화된 기계들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 To make activated, 활성화된, cultivated, 경작된, 개발된, 갈아진, 밭이 일구어진이야. 랜드잖아요. 뭐겠어요? 활성화된 땅이야? 일구어진 땅이야? 경작된 땅이겠죠? 을 만들기 위해 경작된 땅을 more productive가 목적격 보완해요. 훨씬 더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전문화된 기계들을 사용합니다. In some parts of the world,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요, powered machinery, 머신의 RY,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RY라는 전미사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붙어서 뭐류가 된다고 그랬어요. 류. 그리고 얘는 불가산 명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니까 수 취급이 뭐다? 단수 취급입니다. 알았어요? 이것도 중요한 법 상식이야. 자,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요, 파워드, 전력이 공급되는 또는 전기로 구동되는 해도 되고 동력으로 구동되는 기계들은 기계류야. 자, 대개 그것들은 트랙터에 의해 운영되고 작동되는데, 즉 트랙터가 끌고 다니는 뭐 이양기라든지 못 심는 거 아니면 밭 가는 거 이런 거 끌고 다니죠. 이렇게 그러한 기계류는 does all the work, 그 일을 모든 일을 다 합니다. But 하지만요, in many countries 한번 끊어야죠. 여전히 많은 나라들에서는 crops are harvested, 수동태 농작물이 수확되어집니다. using 뭘 사용해서? simple hand tools, 손의 도구니까 뭐야? 수공구겠죠? 단순한 수공구를 사용해서 수확되어집니다. 됐죠? 됐죠? 이건 문법적 좀 오류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독해 문제고 어휘 문제라 문법적 오류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요거 쓰면 안 되죠. 왜? 작물이 스스로 사용합니까? 수공구를?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문법적 오류가 요런 거야. 요런 거야. 그치? 나중에 여러분들 뭐 에세이 쓰고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요런 거 이제 사실 이런 거 감점시키면 지금 선생님이 쪼잔하긴 한데 요런 거 감점시키는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복자여고나 그런 학교들. 나중에 수행평가 같은 거 고민되면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컨설팅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 문법적 오류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 대개 선생님들은 그런 거 가지고는 많이 감점하지 않습니다. 자, so, 씨 뿌리다, flow, 쟁기, cultivated, 경작된, 정답 2번. 아, 드디어 오랜만에 2번 나왔네요. 8번 갑니다. 자, in Pittsburgh, 피츠버그에서는요, high school, 한 고등학교가 has decided, 결정해버렸어요. to take a strong stand, 아주 강력한, 센 기준을 취하기로. 오케이? 강력한 기준을 취하기로. 뭐에 반대해서 flash, 번쩍번쩍거리는 또는 화려한, 눈부신, 요런 말이야. 아주 너무 화려하고 비싼 의류인데 옷은 스스로 입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입어지는 거니까 원입니다. one by students, 학생들에 의해 입어지는 너무 번쩍거리고 화려하거나 비싼 이러한 의류의 옷들에 반대하는 강한 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됐죠? 자, no longer. 잘 보세요. 여기까지죠? 요 말만 합시다. 선생님 좀 중요한 어법적 상식이라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다 많이 설명은 하지 못합니다. 부정부사죠. no longer, 더 이상 뭐뭐 아니다야. not any longer 합쳐진 거지. 부정부사는 원래는 뭐야? 부정하는 동사 앞이나 조동사, 비동사 뒤에 오는 게 원칙이야. 그치? 부정부사는. 그런데 문장 맨 앞으로 부정부사가 뛰쳐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도치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부정부사가 문장 앞, 문부로 뛰쳐나오면 도치가 일어나고, 이 도치는 주어와 동사의 순서만 바꿔서 동사 주어로 바꾸는 순서 바꾸기 도치가 아니야. 이거 중요해. 나중에 도치 선생님 제대로 한번 설명해 줄게. 예전에 기본 수업 때 설명 한번 해주긴 했는데 강제 도치, 비강제 도치, 선택적 도치 이거 다 얘기해 줬어. 자, 얘는 강제 도치예요. 의문문 어순으로 바꿔야 하는 강제 도치입니다. 그래서 조동사인 will이 주어인 students 앞으로 요렇게 빠져나온 겁니다.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일어났죠. 자, 어법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해석 가봅시다. 더 이상 학생들은요, 허락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뭐가요? To show off, boast, 뽐내다, 자랑하다, 거들먹거리다 이런 말이야. 뽐내는 게 허용되지 않아요. All the last는 뭐야? 형용사 또는 부사 late의 최상급 중에 두 가지의 최상급이 있어요. 가장 마지막의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가장 마지막이니까 최후의. 그러죠? 최후의. latest는 시간이 가장 늦게 나오냐. 그래서 가장 아이폰 중에 아이폰 14 시리즈가 가장 늦게 나온 거잖아. 그래서 우린 그걸 무슨 폰이라고 불러? 최신 폰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얘는 최신의라는 뜻이에요. 됐죠? 최후의 디자이너 오시겠어? 최신 디자이너 오시겠어요? 최신 디자이너 오시겠죠. 그리고 액세서리를 다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허용되지 이제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이번 가을에는요, 드레스 코드, 복장의 방식, 코드가, 드레스 코드가요, 확립되어 버렸습니다. 설정되어 버렸죠. 세워졌어요. 그래서 that will limit, 요 대시, 잘 봐요.
주격 관계대명사. 선생님, 선행사 없는데요? 왜 주관대예요? 선행사 어디가 있습니까? 요게 선행사예요. 선생님, 왜 선행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동사가 짧아. 오케이? 동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수식 절의 역할을 하는 관계사절이 길어. 여기까지 오잖아. 그러니까 영어에서 긴 놈은 뒤로 빼잖아. 그지? 일단 빼놓고 동사부터 땡겨 써버린 거야.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사와 관계사절이 서로 좀 간격을 띄우기도 합니다. 자, 봐봐요. 그럼 무슨 드레스 코드가 이 올 가을에 세워져 버렸어요? 제한하는 드레스 코드예요. The type and amount of jewelry were 착용되는 보석류의 유형과 양을 제한하고. 자, will 뒤에 limit 첫 번째 동사 원형이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동사 원형이고 이건 어법이고 어휘로 갑니다. prohibit 금지하다. exhibit 뭐예요? exhibit 전시하다, 보여주다야. 그지? 자, 그럼 새로운 드레스 코드가 제한하고 지나치게 드러내는 짧은이겠죠. 그러니까 미니스커트. 지나치게 살을 많이 드러내는 미니스커트니까 좀 의역하면 지나치게 짧은 미니스커트를 보여주는 게 드레스 코드야? 새로운 정책이야? 아니겠죠? 금지하는. 그죠? The new code, 새로운 의류 정책, 즉 새로운 드레스 코드는요, was designed, 설계되었습니다. with the hope of, 동명사. 자, 직역부터 해줄게. 동명사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말이거든. 직역하면 동명사 하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이걸 요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뭐뭐 하길 희망하면서, 뭐뭐 하길 바라면서. 알았죠? with the hope of 동명사. 뭐 하기를 바라면서요? ending the ridiculous amount of competition. 자, ridiculous, 엉터리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이야. 불합리한이라는 뜻도 되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에 이러한 지나치게 많은 이런 양의 경쟁을 종식시키, 끝내기를 바라면서 고안되었습니다. 설계되었어요. 됐죠? 누구 사이에서의 말도 안 되는 경쟁이야? 학생들 사이에서. 그 다음 요 concerning 중요합니다. 현재 분사형 전치사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냥 분사구문으로 봐도 돼요. 그냥 전치사로 봐도 뭐 크게 뭐 무방은 합니다.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 about 정도의 의미겠죠. 그죠? concerning, 뭐뭐에 관련하여라는 의미니까. 뭐에 관한 경쟁? 옷에 관한 경쟁. 학생들의 말도 안 되는 경쟁을 끝내기를 바라면서. This competition,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경쟁은요, 선생님들이 생각하기를, 느끼기를, 이러한 경쟁이, 요게 주어죠? 그죠? 요 놈은 주절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삽입절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 동사겠죠. 어휘 선택해 볼까요? 이 경쟁은 attracts, 끌어당긴다. 눈길을 끈다. distracts, 눈길을, 주의를 빼앗는다, 분산시킨다, 산만하게 한다야. students from their schoolwork, 그들의 학업으로부터 집중력을, 눈길을 끌어모아. 이 경쟁이 누가 좋은 옷 입나 비싼 옷 입나 하는 경쟁은 학업으로부터 학생을 주의 산만하게 하고 분산시키는 거죠. 정답은 이렇게 됐죠. 그럼 A 어디 있었어 아까? 여기 있네. latest, prohibit, distract니까 정답은 4번이네. 그죠? 오, 4번 처음으로 나오네. 오랜만에. 관연도 문제를 좀 시간 순서대로 묶다 보니까 같은 답이 여러 번 겹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네요. 됐지요? 가봅시다. 9번입니다. 여러분 책 109페이지. 오늘은
선생님이 나눠준 데까지만 합니다. 10번. 아까 재승이 나눠준 데까지. 자, 가봅시다. Language, 언어는요, is the keystone. 열쇠가 되는 돌. 이게 주춧돌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핵심이라고 해도 됩니다. 언어는 문화의 주춧돌이에요. 문화의 핵심입니다. 공통된, 보편적인, 흔한이란 뜻이지만 여기서 공통된으로 갑시다. 공통된 언어는 serves 투부정사, serve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에 있어서의 역할을 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알아두세요. serve가 봉사하다, 대접하다 라는 뜻도 돼요. 그런데 도움을 주다라는 의미야. 알겠죠? 이것도 하나 알아둘까요? 무슨 말일까요? 명사인 서비스는 서비스 안에 있는 명사야. 무슨 말일까? 도움을 주는 명사야. 알았죠? 도움을 주는 명사. 도움을 주는 또는 도움이 되는 명사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animals, the animals in service 하면 무슨 말일까? 도움을 주는 동물들이잖아. 그치? 그 예시가 뭐가 있어? 맹인한 내견 이런 거, 지뢰 탐지견, 그치? 마약 수색견 이런 거, 인간에 도움을 주고 있는 동물들 이런 것들. 자, 가봅시다. 그럼 공통된 언어는요, 우리나라는 모노링구얼이에요, 바이링구얼이에요? 모노링구얼이라고 그랬죠. 단일 언어를 쓰잖아. 선생님 영어도 배우고 제2외국어도 배우는데 아니,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헌법이나 정책이나 규정집 같은 게 다 한글로 적혀 있잖아. 그치? 단일 언어국입니다. 이것처럼 공통 언어는요, 뭐 하는데? To bind the people, 사람들을 묶어요. In a society together, 사회 속에서 함께 하나로 묶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공통 언어는요, reject, 뒤로 다시 되던져버리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부하다. 선생님 원숭이 얘기 한번 해줬지? 뒤로, eject는 던지다라고 그랬어. 야, 바나나 막, 나는 맛있는 바나나 먹으면서 원숭이한테 너는 인마 이거나 먹어 하고 도토리 줬더니 안 먹어! 하고 원숭이가 되던져버리는 거야, 뒤로. 거부하다야. 그지? 그 공통 언어는 거부합니다. reflect. 세 가지 뜻 다 가라고 그랬죠. reflect는 반사하다, 반영하다, 반성하다, 성찰하다. 세 가지 뜻 다 하라고 했어. The history and dreams of each speakers.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역사와 꿈을 거절합니까? 반영합니까? 반영이죠. 반영합니다. A Welsh proverb says, 직역하면 웨일즈 속담이 that이야라고 말합니다인데, 웨일즈 속담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웨일즈 속담에 이르기를 A nation without a language, 단 하나의 언어가 없는 국가는 또는 민족은 is a nation without a heart, 심장이 없는 민족 또는 국가이다. 됐죠? 하지만 many of the languages spoken today, 오늘날 말되어지는 많은 언어들이요, are disappearing, 사라지고 있습니다. The world, 이제 세상은요, in danger, 위험에 빠져 있어요, of losing most of its linguistic. 자, 그 언어적인 unity, 통일성, diversity, 다양성. 점점 언어가 사라지면 언어의 통일성을 상실할 위험에 빠질까요? 다양성을 상실할 위험에 빠질까요? 다양성. 그쵸? 우리도 만약에 일제 식민지하가, 그지?
100년이 넘게 계속됐다면 지금도 일제 식민지하였다면 우리 한국어도 사라졌을 수도 있잖아. 얘네들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한국말 못 쓰게, 조선말 못 쓰게 했으니까. 그치? 그죠? 다양성. A small number of languages. 됐죠? 소수의 언어들이 predominate. 우세합니다. 우월적입니다. 지배합니다. Almost 50% of the people around the world.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people이 주어입니다. 거의 50%의 사람들, 전 세계 50%의 사람들이 speak one of 6 languages. 6개 언어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Mandarin Chinese, 중국어, English, 영어, 힌두스탄이, 힌두어, 그죠? Spanish, 스페인어, 러시아어, 그리고 Arabic, 아랍어. 됐죠? 이 6개 중 하나를 전 세계 50%의 사람들이 말한대요. About 95% of the world's languages. 역시 주어는 languages입니다. 퍼센트나 비율,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 of가 나오면 뒤에 온 명사가 수일치한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 언어의 약 95%가요. 언어들이 are spoken. 말되고 있어요. 겨우 전 세계 population, 인구수, popularity, 인기, 대중성. 당연히 뭘까요? population, 인구겠죠. 전 세계 겨우 5%밖에 안 되는 인간에 의해서 95%의 언어가 말되고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선생님이 예상할 때 선생님은 굉장한 민족주의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극우 보수주의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보수라고 스스로 자언하고 있지만 진정한 보수, 우파는 선생님 같은 민족주의자예요. 언젠가는 아마 여러분이 선생님 나이 될 때쯤이지 않을까, 또는 선생님 자녀, 선생님 큰아들들은, 아들들은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많지만 꼬맹이들, 선생님 40 넘어서 난 무뚱이들이 있단 말이야. 그놈들은 이제 초등학생 유치원이란 말이야. 걔네들이 선생님 나이 될 때쯤, 향후 한 40년 후에는 아마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이 전 세계의 한 2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지금도 이미 막 선진국들, 소위 선진국들이라는 서방국가, 그지? 서유럽이나 북미 대륙의 명문 대학교에서 무슨 과가 생겨요? 한국어학과, 한국학과, 한류학과 등이 생기고 있어. 에? 물론 이게 문화의 힘이에요. 옛날에 김구 선생님께서 주창하셨던 문화의 힘이야. 그치? 김구 선생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 힘센 나라, 부강한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야? 아름다운 나라, 문화적으로 강성한, 풍성한, 문화적으로, 그죠? 부유한 나라. 문화적 힘이 강한 나라를 꿈꿨잖아. 이게 이제 신제국주의는 무력에 의해서 영토를 차지하는 게 아니야. 정보와 문화의 시대잖아. 제4의 물결. 그치? 정보와 문화를 장악하는 나라가 짱이란 말이야. 이제 핵무기 이런 것 따위 중요하지 않아. 정보와 문화를 장악해버리고,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상상을 해보면 즐겁지 않니? K-팝의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서 막 전 세계 한 80%의 사람들이 K-팝, K-드라마, 넷플릭스, 앞으로 이거 더 많아질 거라고. 정보력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정보력. 80%가 막 한류에 빠져 있어.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노래에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야! 니네 나라는 앞으로 K-컬처 금지야! 수출 안 해! 해버려.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안 그래? 유형의 물질을 수출 안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라니까. 그럼 그들은 불법의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또 어떻게든 구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진짜 물젓듯이 스며드는 문화의 힘이야. 강압으로, 무력으로 제압하면 사람이 반발심이 생기지만 마약과도 같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허락한 마약이 음악이라며. 이 문화의 힘은 못젓듯이 천천히 스며들어서 이건 무력이 아니라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9번 가봅시다.
아, 9번까지 했죠?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갑니다. 그럼 reflects diversity population. 4번이 정답이에요. 또 4번이네요. 10번 마지막.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lookism. look이 뭡니까? 보다란 뜻도 되지만 명사로 쓰이면 look은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뭐야? 외모야. 외모. 외형, 외모. lookism. 이 ism은 사상이나 주의를 의미하죠. 외모주의예요. 소위 외모주의 또는 이걸 뭐라고도 불러요? 외모? 무슨 주의? 지상주의. 그렇지. 외모가 최고야! 이거예요. 외모지상주의는요, refers to, 지칭합니다. 나타내요. 뭐를요? discrimination or prejudice. 차별이나 편견을 나타내는 건데요. 뭐에 반대해서? against people. 사람들과 반대하는 편견과 차별을 나타냅니다. 뭐뭐에 근거하여 또는 뭐뭐를 기반으로 based on입니다. 그들의 외모를 기반으로, 외모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반대하는 편견, 사람들을 반대하는 차별을 지칭하는 게 바로 외모지상주의예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They have an adventure. 모험이죠. 모험. advantage. 이것도 말장난 해놓은 거네요. 모험이냐 이익이냐네. 그들이 모험을 가지고 있다. 이익을 가지고 있다. 뭐 할 때? When they look better than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게 보일 때, 즉 더 잘생겼을 때, 외모가 더 뛰어날 때 모험을 가져? 이익을 가져. 이익이죠. 이익을 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they believe, 그들은 또 믿기를 they have a better chance of. 자, 이거 갑니다. 서로 달라요. 뭔 말 가능성. chance of ing. chance to 부정사는 뭔 말 기회입니다. 기회. 자, getting이니까 가능성이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면 그들이 더 나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대. 뭐 할? getting a job. 직업을 얻을. 그죠? 또는 getting promoted. 또는 승진할 가능성이 더 좋대. 더 높다고 믿고 있대요. 오케이? Under the fluency. fluent가 유창한이라는 형용사고 요거 명사형이죠. 유창함, 능숙함, 능통함이야. 물 흐르듯이 매끄러움, 유창함. influence는 뭡니까?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여기서 명사니까 영향력입니다. of widespreading lookism. 널리 퍼지고 있는, 널리 확산된 외모지상주의의 유창함 아래에서야, 영향력 아래에서야, 영향 아래에서죠. 영향하에서 점점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try to lose weight, 살 빼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to have plastic surgery, 성형수술입니다. cosmetic surgery라고도 하고 plastic surgery. 왜? cosmetic, 미적인 수술이니까 성형수술이고 우리 콧대 세울 때 실리콘이나 플라스틱류 집어넣어 가지고 세우잖아. 보형물 넣어서. 그지? 그래서 플라스틱 서저리도 성형수술이야. 또는 성형수술을 하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어요. 외모지상주의는요, maybe 아마도요, a better opportunity for some people,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who become more attractive, 더 매력적으로 된 사람들. 뭐 한 후에 after successfully losing weight or having plastic surgery. 성공적으로 몸무게, 체중을 감량했거나 또는 성공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후에 더 매력적이 된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complete, 완전한, 완벽한 dependence on, 의존입니다. 뭐뭐에 대한 의존. independence of는 반대말이죠. 독립, 뭐뭐로부터의 독립이야. lookism,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완전한 의존이냐, 외모 지상주의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는 거냐, 이게 may lead. 자, 이것도 구문 하나 정리합시다. lead to A가 있어요. 요거는 다릅니다. A로 이어지다 또는 졸음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나 졸음운전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달라? 같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아니죠. 요게 참고로 요 2는 전치사입니다. 하나씩 합시다. 요 2도 전치사예요. A를 B로 이끌다. 마지막 이번엔 투부정사입니다. 이것도시. 자, lead를 이용한 동사구 세 가지 자주 나오는 겁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여기서는 A2 전치사 2죠. 여기로 사용돼, 요걸로 사용됐어요. 잘 봐.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완전한 의존이냐, 아니면 외모지상주의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냐, 이게 일부 사람들을 뭐로 이끌 수도 있어. unrecoverable, recoverable, 회복 불가능한,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또는 치명적인 상태, 상황, 조건. 안 좋은 말 나왔잖아요. 그럼 외모지상주의로부터의 독립이야, 의존이야? 안 좋은 말이니까. 그치? 의존이겠죠. 완전한 의존은 일부의 사람들을 치명적이고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치유 불가능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됐죠?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정답! advantage, influence, dependence on 4번이네. 또 이거 왜 계속 또 4번만 나와? 됐죠? 할만하지? 재밌지? 이 글의 키워드 한 단어 뭐야?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이잖아요. 그게 어땠다는 거야? 이게 사고의 과정이야. 주제. 외모지상주의가 어땠다는 거야?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 의존하면 되돌이킬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야? 외모지상주의의 장점이야? 위험성이겠지. 그치? 현대사회에 팽배한 외모지상주의의 위험성. 이게 주제라고.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일부러라도 연습해. 알았지? 고3은 이런 연습 안 시켜. 에? 웬만하면. 근데 여러분 고1, 2 때는 이 연습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나중에 저절로 돼요.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사실 이거는 영어 능력이라기보다는 해석력이 아닌 독해력, 즉 국어적인 능력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생겨나는 능력이기도 한데, 많은 책을 접해보지 못한 여러분한테는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연습하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알았지? 독해하면서 키워드 뽑아보고,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주제나 제목 한번 뽑아보고, 한 단계 더 욕심을 부리면 뭐까지 해라? 영작까지 해봐라. 제목이나 주제를. 알았지?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